안녕하십니까. 쉬운 보안, 당신의 보안, 당근 보안, 방망입니다. 오늘은 ISRM 샘플 문제 강의 5회로 과목 1번부터 3번까지 또 7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ISRM 가이드북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를 좀 설명드리고 그것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라서요. 어, 그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모여 있는 1, 3번, 70번을 좀 먼저 풀어보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로 ISRM 가이드북의 111페이지를 보면 네트워크 접근 통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접근 통제 중에 네트워크는 그 내용이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IP 관리, 단말 인증 등 수행해라. 그리고 업무 목적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하고 접근 통제를 적용해라. 그래서 저는 IP 관리하고 단말 인증 그리고 IP 관리는 사설 IP를 부여하고 공인 IP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부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분리하고 접근 통제를 해라. 그리고 전송 구간을 보호해라. 전송 구간이 무엇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추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접근 통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막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모든 접근 경로를 식별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주요 확인 사항에 모든 경로 식별 통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존, 네트워크 대역을 분리해라. 뭐 서버팜이나 DB팜 등등으로 이런 내용 추가로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자사 원격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조직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뭐 IDC, 지사, 대리점 같은 곳 원격지와 네트워크 통신할 때 전송 구간을 보호해라.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추가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예로 보시면요. 1번 문제가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위한 보안 조치,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보시면 외부자 제공 네트워크가 별도 통제 없이 내부 업무 네트워크와 분리하지 않았다. 예,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부 업무 네트워크에서 접속 가능한 주요 서버들이나 정보 자산을 외부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접근 통제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서버팜, 서버존을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설정 미흡으로 내부방에서 서버팜 접근이 과도하게 허용되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설정 미흡이니까 보안 조치로서 옳지 않은 거고요. 3번 내부 규정에 따라서 맥 주소 인증,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한 상태이다. 이거는 옳은 건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특히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가 어떻게 네트워크 접근 통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낙 관련된 얘기거든요. 낙 솔루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단말기, 뭐 PC라든가 노트북이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때 여기에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네트워크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맥 주소, 네트워크 카드에 있는 물리적 주소죠. 맥 주소와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호 대책을 적용했다. 보안 조치로서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요 IP가 서버의 IP가 내부 규정과 달리 공인 IP로 설정되어 있다. 공인 IP는 피하는 게 좋은데 더군다나 내부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사설 IP 부여라든가 단말 인증, 예, 소프트웨어 설치가 되어 있는 단말만 인증하도록 한다. 또 네트워크 분리하고 접근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필수적인 내용은 좀 숙지를 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빠르게 또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넷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나 사용자 관련된 접근 통제 정책이니까 DB 접근 정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에 보면 응용 사용 계정과 사용자 계정 공용 사용 옳지 않죠. 예.
답은 1번으로 보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트워크 영역이나 그러니까 서버 DB 존이 되겠죠. DB 존 외에 다른 네트워크 영역이나 다른 서버의 비인가 접근 차단이에요. 비인가 접근은 차단해야죠. 옳은 것입니다. 3번 테이블 컬럼이 처리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래야 되겠죠. 처리 권한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4번 개인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네트워크에 위치하지 않도록 제한. 예, 이것도 보호하는 정책이니까 보호 대책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저장 관리되는 정보를 식별하고 오브젝트 식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어, 그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정책, 뭐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계정을 공유하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구현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시스템 도입 개발 변경 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 조치를 바르게 수행한 것.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1번은 인수 전 보안성 검증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죠. 정보 시스템 도입 개발 변경할 때는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여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고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2번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보안성 검토하고 이거 좋습니다. 그렇게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규정대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내부 규정 마련한 거 바르게 수행한 것으로 답일 것 같습니다. 3번 개발 관련 내부 지침에 주요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지 않았다. 네, 당연히 정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너무 좀 뻔한 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 암호화는 일방향 암호화를 해야 되긴 하는데 MD5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기 때문에 4번도 바르게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타당성 검토 인수 절차 넣었고요. 그리고 보안 코딩 표준 같은 내용, 뭐 MD5를 사용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으로 앞에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에는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보안 타당성이 있는지 또 법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고 최신 취약점도 함께 포함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걸 설계 시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안 시스템 운영 시 보안 관리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고요. 1번 보안 시스템 유형별로 책임자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번 보안 시스템 보안 정책의 주기적 검토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네, 이것도 옳은 것으로 보이고요. 3번 보안 정책 검토는 운영상 장애가 발생한 때만 수행한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장애가 발생할 때만 수행하는가? 평소에 검토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사실은 보안 정책 검토는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내부 지침의 정보보호 담당자가 보안 시스템의 보안 정책 변경 이력을 기록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왜 이것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시스템 운영에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운영 절차 접근 통제, 운영 절차 정의하고 수행하고 접근 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 변경 절차에 대해서 수립하고 승인에 포함해서 시행해야 하고요. 예외 최소화해야 되고 정책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보안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문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잘못된 접근 통제 사례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닌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를
찾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응용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 화면 중 일부 화면이 오류가 존재한다. 예, 잘못된 사례로 보이죠.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 잘못된 겁니다. 2번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혹시라도 공격을 받아서 외부 인터넷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중요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통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세션 타임아웃을 적용했고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은 제한하고 있다로 좀 읽히고요. 세션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 웹페이지 같은 데 가셔서 일정 시간 10분이라든가 30분 이상 동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와 내 PC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맺어져 있는 세션 이 끊어져 버리는 거 세션 타임아웃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기 때문에 세션 타임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션 타임이 필요한 이유는 연결이 오래되면 다른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션을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동일 사용자 계정 동시 접속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 명이 접속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용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나랑 같이 접속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사례가 아닌 것으로 답으로 보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라이크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주고 있다는 건데요. 라이크 검색이라는 거는 검색을 할 때 보통 제가 이름이 방망이다 하면 방망이 검색 이렇게 넣으면 일치 검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라이크 검색은 방 또는 방망 또는 망이 이런 식의 이제 일부만 넣어서 이 이름과 비슷한 라이크한 결과를 보여줘라. 그런 걸 라이크 검색이라고 하거든요. 과도하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거를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 접근 권한 차등 부여. 그러니까 권한이 필요한 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타임아웃 적용해야 되고 동시 세션은 제한해야 되고 관리자 페이지 비인가 접근 통제해야 되고 불필요 노출 최소화하는데 이 불필요 노출 최소화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 정보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를 하는 건데 마스킹 처리만 하면 안 되고 같은 정보가 여러 화면이나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 웹페이지나 그럴 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여러 가지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겹쳐서 보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라이크 검색 필요하다면 라이크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라이크 검색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필요 노출 최소화에 문제점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보안 강화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물리환경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건 용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경구역은 이게 꼭 표준은 아니지만 보호구역의 수준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정해야 되는 거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구역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보안의 내용을 보시면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정하고 나서 지정된 그 구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호 대책들, 출입 통제를 한다거나 CCTV를 달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고요. 보호 구역의 예로는 통제, 제한, 접견 구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 목록 등의 물리적 위치 항목을 포함한다. 현행하여 최신본을 유지해야 한다. 물리적 위치 항목 포함, 이게 이제 배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정보 시스템 보호에
배치를 잘해야 되고 배치도 같은 걸 둬서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케이블도 관리를 잘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죄송합니다. 예,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2번 케이블 매설 등은 상호 간섭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해야 된다. 구분 배선 식별 표시를 무시하라는 얘기죠. 무시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여러 정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전산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예. 특성에 따라서 예, 이용해서 보호해야 한다. 맞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4번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전산에게 추가 잠금 장치 설치, 별도의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 케이지 등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로 보이고요. 2번이 답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물리보안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잠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출입통제가 필요할 경우에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배치를 중요도나 용도 등에 고려해서 배치하고 잘 찾아볼 수 있게 배치도 등 사용하고 전기 네트워크 케이블 간섭이 없도록 잘 관리해라. 그리고 보호 설비 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설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CCTV라든가 항상 온도나 습도를 맞춰주는 항온 항습기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보호 설비를 운영을 잘하고 특히 외부 IDC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런 요구 사항을 계획서에 반영하고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보호구역 내 작업은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뭐 승인을 받는다거나 또 기록을 남기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2.4.6 반출입기기 통제 관련해서는 이 보호구역에 반출입할 때 필요한 경우에 통제 절차 수립하고 기록을 남겨서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라. 그리고 업무 환경 보안은 공용 사용 기기, 뭐 프린터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중요 정보가 프린트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뽑혀 나오는데 가져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개인 업무 환경은 클린 데스크라고 해서 내 책상 위에 중요 정보가 있거나 또는 PC에 뭐그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아서 내가 상당 기간 동안 PC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 클린 데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내용 정리 설명까지 드렸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ISRM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6회에서는 과목 3의 4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